안녕하세요. 터킹레인입니다. 오늘은 클래스 1 소형 배달 전기밴 회사 ELMS에 대해서 리뷰하겠습니다. 이 영상의 내용은 개인적인 견해이므로 참고만 해주십시오. 두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ELMS 회사 소개, 투자 계획.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ELMS는 클래스 1 전기밴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미국에서는 트럭이나 밴을 구분할 때 중량으로 하는데 클래스 1부터 클래스 8까지 있고 숫자가 클수록 무게가 무거워집니다. 클래스 1은 가장 가벼운 트럭과 밴으로 주로 상업용으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ELMS는 Electric Last Mile Solutions의 약자입니다. Last Mile은 이커머스에서 고객한테 물건을 배달할 때 여러 단계를 거치는데 마지막 단계 혹은 구간을 뜻합니다. 회사 이름에도 나타나 있듯이 ELMS는 배달용 전기차를 만드는 것이 회사의 핵심 비즈니스입니다. 스펙 회사 Forum Merger 3와 합병을 발표했습니다. Forum Merger 3의 티커 심볼은 FIII이고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합병 후 심볼은 ELMS가 됩니다. 합병 시기는 Q1 2021년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Forum Merger 3는 나스닥에서 보통주인 FIII, 유닛인 FIIU, 그리고 워런트인 FIIIW가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합병이 완료되면 티커 심볼 FIII는 ELMS로 바뀌게 되고 유닛은 보통주와 워런트로 분리되어서 없어지게 됩니다. FIII 유닛은 한 주의 보통주와 3분의 1의 워런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닛을 거래하실 때는 워런트 비율에 따라서 매수를 하시는 게 워런트를 받는 데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3주의 FIII 유닛을 가지고 계시면 분리가 될 때 3주의 보통주를 받고 한 주의 워런트를 받지만 4주나 5주를 가지고 있으면 워런트는 한 주만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3회 배수로 유닛을 매수하는 게 유리합니다. 내부자 락업 기간을 보면 180일, 6개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합병 조건에 대해서 리뷰해 보겠습니다. 스펙이 2억 5천만 달러, 하나로는 2,500억 원을 모금했고 파입이 1억 5,900만 달러, 하나로는 1,550억 원을 모금했습니다. 총 모금액은 4억 500만 달러이고 하나로는 4,050억 원입니다. 합병이 완료되면 ELMS는 1억 5천만 달러의 부채를 정리하고 3억 7,900만 달러의 현금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로는 3,790억 원입니다. 합병의 조건으로 ELMS의 경영진들한테 1억 4,300만 달러, 하나로 1,430억 원 정도의 주식들이 주어지게 됩니다. 합병 후 ELMS의 회사 가치는 회사가 보유할 현금 포함해서 1.4 billion dollars, 하나로는 1조 4천억 원의 가치가 됩니다. 2024년 ELMS의 예상 매출액은 1.9 billion dollars, 하나로는 1조 9천억 원이고 예상 수익은 465 million dollars, 하나로는 4,650억 원이 됩니다. 스펙 회사인 Forum Merger는 전기차 분야에 특화된 스펙 회사는 아니지만 스펙 상장이 벌써 세 번째인 회사입니다. 2018년에 포럼을 통해서 Converge One이라는 회사를 상장시켰고 불과 2달 전인 10월 달에 Forum 2를 통해서 타투 셰프라고 하는 채식주의자들을 위한 식물성 고기 식품 회사를 상장시킨 경험이 있습니다. Converge One은 상장 얼마 후 프라이빗 인베스트먼트 회사에 매각이 되었고 타투 셰프는 나스닥에서 TTCF라는 심볼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는 18불 31전입니다. ELMS의 경영진들을 보겠습니다. CEO는 제임스 테일러라는 분인데 이분은 GM 회사인 캐딜락이나 허머에서 CEO로 일한 경험도 있고 전기차 회사인 워크홀스, 카르마 등에서 CEO로 일했기 때문에 자동차 업계 경험이 많을 뿐 아니라 CEO로서의 경험도 많기 때문에 ELMS의 CEO로 적임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영진들의 대부분이 자동차 업계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전기차 회사의 경영진으로서 문제가 되는 점이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ELMS의 회사 구조나 설립 과정에 대해서는 체크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ELMS는 2019년에 중국 회사인 소콘에서 스핀오프, 분사를 한 회사입니다. 소콘은 중국에서 내연기관 소형 트럭과 밴을 생산하는 회사였는데
2017년부터는 전기 트럭과 밴을 생산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SUV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 설립한 회사가 SF Motors라는 회사가 있는데 최근 SF Motors는 회사 이름을 세레스로 바꿨습니다. ELMS는 트럭과 밴의 생산에 관한 기술을 소콘에서 지원을 받고 전기차 생산을 위한 공장과 전기차 제어 관련 소프트웨어 기술을 세레스로부터 지원을 받을 것이라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소콘은 이미 아시아 지역에 20만 대 이상의 내연기관 트럭과 밴, 3만 대 이상의 전기 트럭과 밴을 생산 판매했다고 선전하고 있습니다. 저의 리서치에 따르면 대부분이 중국에서 판매가 된 것 같고 중국 이외의 아시아 지역 국가에서 판매가 된 기록은 찾기가 힘들었습니다. 또 세레스가 소유하고 있는 인디애나의 공장은 연간 10만 대의 자동차를 생산할 수 있는 규모이고 이 공장은 원래 GM의 소유였고 ELMS의 CEO인 제임스 테일러가 CEO였던 허머를 생산하던 공장이라고 합니다. 아마도 제임스 테일러의 경험과 GM과의 관계를 이용해서 세레스가 매입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ELMS의 주장에 따르면 이 공장은 이미 전기차를 생산하기 위해서 세레스가 선투자를 많이 한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450억 원을 투자를 하면 ELMS가 전기밴 모델을 생산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ELMS가 합병을 통해서 모금한 자금을 통해서 빠르게 생산 체제를 갖추는 것이 목표입니다. ELMS가 가장 집중하고 있는 자동차 모델이 클래스 1 배달 밴이고 2021년 3, 4분기에 양산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ELMS에 따르면 클래스 1에 속한 유일한 전기차 모델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즘 전기차와 그와 관련된 주변 섹터들이 너무나 인기가 많고 투자가 활발히 되고 있기 때문에 모르고 있던 전기차 회사들이 새로 나타나고 있고 다양한 자동차 모델을 생산 발표하고 있습니다. 소형 트럭과 밴 부분에서도 아마존이 10만 대 선주문했다고 하는 리비안, USPS의 주문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상승한 월크호스, 현대, 기아차와의 협력 계약을 맺은 카누, 그리고 영국의 테슬라라고 알려져 있고 현대 기아차가 1,300억 원을 투자한 어라이벌 등등 많은 회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회사들은 ELMS의 클래스 1 밴에 비해서는 약간 더 크고 무거운 클래스 2 밴들을 만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ELMS는 이렇게 쟁쟁한 경쟁자들이 많이 있고 포화된 상용 전기 트럭, 밴 마켓에서 자신들이 가진 경쟁력은 두 가지라고 선전합니다. 첫 번째는 클래스 1 전기 트럭 밴을 생산하는 첫 번째 전기차 회사이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격 경쟁력과 Total Cost of Ownership, TCO의 경제성이라고 합니다. ELMS의 전기 밴은 텍스 크레딧을 제외하면 차 가격이 25,000불, 하나로 2,500만원, 다른 전기차 회사들의 밴에 비해서 저렴하고 또 GM, 포드 같은 회사들의 동급 내연기관 밴들과 가격이 같습니다. 보통 전기차의 가격이 내연기관 차들보다 비싸기 때문에 이런 점은 확실히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연기관 차들에 비해서 전기 충전 비용이 마일당 거의 10센트가량 저렴하기 때문에 1년에 2,500불, 250만원가량 TCO도 낮습니다. 분명 차 가격이나 유지 보수 비용 측면에서 보면 ELMS의 전기 밴들이 전통적인 자동차 회사들의 모델들이나 아니면 신생 전기차 회사들의 모델들에 비해서 경쟁력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가격 경쟁력도 경쟁력이지만 ELMS 트럭들이 과연 기존의 내연기관차들이나 신생 전기차 모델들에 비해 품질이나 일회 충전으로 주행할 수 있는 거리 이런 점에서도 뛰어나거나 최소한 비슷한지를 비교해 보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ELMS의 비즈니스 플랜을 한마디로 말하면 중국산 전기 트럭과 밴을 미국 시장에 수출하는 첫 번째 중국 회사가 되려고 계획하고 있는 건데 일반적으로 내연기관차이건 전기차이건 중국 차들의 성능이나 품질이 미국 브랜드 차들이나 유럽 브랜드 차들에 비해 떨어진다는 일반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데 과연 가격이 싸기만 하다고 해서 미국 시장에서 많은 경쟁 회사들의 신차 모델들과 경쟁해서 고객의 마음과 신뢰를 얻을 수 있을지가 아주 큰 리스크로 작용한다고 생각합니다. ELMS에 따르면 현재 3만 대의 전기 밴에 대한 선주문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선주문이 있다는 것은 좋은 소식이기는 하지만 이 선주문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고객 회사들이 계약금을 냈거나 법률적으로 효력이 있는 계약들이 아니라 고객 회사들이 ELMS 정기벤을 시험해보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지 없던 일로 할 수 있는 가계약들이기 때문에 2-3년 내에 $750 million, 7,500억 원의 매출이 확실히 생길 거라고 생각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ELMS의 성장 계획서를 보면 2022년부터는 흑자 전환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2023년에는 1조 1,000억 원, 2024년에는 1조 9천억 원, 2025년에는 3조 원의 매출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성장률로 보면 2022년에는 401%, 2023년에는 92%, 2023년과 2024년에는 60% 이상의 성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고성장을 하는 것은 너무나 좋은 소식이기는 하지만 너무나 가파른 성장을 계획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현재 있는 공장의 연간 생산량이 10만 대 수준이기 때문에 3조 이상의 매출을 내려면 클래스 1 전기 밴만으로는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클래스 2 이상의 트럭과 밴을 생산해야 하는데 2022년부터는 리비안, 어라이벌, 워크호스, GM, 포드, 카누 등과 치열한 경쟁을 해야 한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ELMS의 현재 계획은 더 달성하기 힘들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투자 계획에 대해서 리뷰해 보겠습니다. COVID-19로 인해서 이커머스의 수요가 폭등했고 코로나 사태가 종식이 되어도 이런 소비 패턴의 변화는 계속 지속될 것이 예상이 됩니다. 이커머스의 폭발적인 성장으로 배달 수요도 따라서 급속도로 늘어났고 친환경 정책으로 인해서 내연기관차가 아닌 전기차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배달용 전기밴의 수요는 매년 엄청난 속도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ELMS가 전기 배달 밴 시장에 뛰어든 것은 좋은 기회이고 타이밍도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ELMS는 전기차 회사들 중에서 가장 싼 가격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 큰 장점입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리스크는 다음과 같습니다. ELMS는 클래스 1 전기 트럭과 밴은 자기네 모델이 유일하기 때문에 시장 점유에 유리하다고 생각하는데 클래스 1과 클래스 2의 구분은 중량의 구분이기 때문에 클래스 1과 클래스 2 트럭이나 밴들이 아주 큰 차이가 있다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큰 차를 선호하는 미국 시장에서 클래스 1보다는 클래스 2 이상의 차들이 더 유용하고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길이 좁고 큰 도시 안에서 많이 움직여야 한다면 작은 트럭이나 밴들을 더 선호하겠지만 길이 넓고 배달해야 하는 영역이 넓은 미국에서는 조금이라도 더 커서 물건을 더 많이 싣고 조금이라도 더 오래 멀리 주행할 수 있는 차들을 선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까지 중국 차들이 디자인과 품질과 성능 때문에 미국 시장에서 성공했던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중국 전기 트럭이나 밴이 성공할 확률이 적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ELMS의 가장 큰 리스크가 아닐까 합니다. 게다가 2021년 후반부터는 리비안, 카누, 어라이벌, 워크호스 등의 신생 전기차 트럭, 밴 회사들과 무한 경쟁을 해야 한다는 점도 ELMS에게는 굉장한 부담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FII의 가격은 현재 12월 11일 기준으로 12불 49전입니다. 요즘 전기차 관련 주식은 거의 무조건 오르는 추세이기 때문에 ELMS도 상승할 수 있겠지만 저는 ELMS에 일단은 투자를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ELMS의 전기 트럭이나 밴들의 품질이나 성능이 검증되고 고객들의 선택을 받고 난 후에 다시 투자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이 계획들은 개인적인 의견이니 참고만 해주시고 투자를 결정하실 때는 리서치를 각자 하시고 결정하셔야 하며 투자 결과도 투자자 개인의 책임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고 투자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